안녕하세요. 보배드림 읽어드리는 저는 이하나입니다. 애견, 애묘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반려동물 관련 교통사고 또한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과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보상을 받고 누구의 책임인지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 보배드림 읽어주는 여자에서는 반려동물 교통사고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 모아서 준비했습니다. 보배드림에 얼마 전 목줄 안 한 개 도로로 달려들어 차량 손상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목과 같이 출근길 보도블럭 없는 찻길가로 중년 부부가 걷고 있는 걸 보고요. 반대편에 차가 오지 않는 걸 확인을 하고 중앙선을 넘어서 이렇게 그 노부부를 피해서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부를 지나치자마자 안 보이던 개가 갑자기 차도를 가로질러서 제 차로 달려들었어요. 차량 범퍼 수리 견적이 50만 원 나왔고요. 보험사에서는 개 주인이 7, 글쓴이가 3, 2, 그러니까 운전한 사람이 3, 개 주인이 7, 이렇게 7대 3이 기본이라고 나왔습니다. 개 주인하고 통화를 했는데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분이었고 7대 3도 인정하지 않다가 갑자기 보험사에서 수리비는 해주겠으니까 차 수리하고 전화하라고 해서 오늘 차를 찾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보상 얘기가 다 끝난 게 아니라면서 돈이 없어서 못 준다. 언제 줄지도 모르니 그냥 네 돈으로 하고 내가 돈 생기면 연락 주겠다라는 식으로 배째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혹시 제가 자차 처리를 자기 부담금 20만 원으로 하고 결제를 한 뒤에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원래 제 부담금은 7대 3이라 30%인 14만 원인데 자기 부담금을 내면 20만 원이에요. 구상권 청구하면서 제 부담금 이외의 결제 금액까지 될까요? 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차가 지나가다가 통행인이 있어서 이렇게 피해서 가는데 갑자기 개가 뛰어들어서 차로 개를 친 거예요. 그런데 개 주인한테 70%의 과실을 물리고 싶지만 개 주인은 돈 없어 배째라 이런 식입니다. 사실 반려동물 관련한 교통사고가 점점 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과실 비율이나 사고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시고 저도 사실 정확히 몰라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차근차근 찾아봤습니다. 사고 당시 사진 캡처분이에요. 글쓴이가 이렇게 차로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개가 뛰어든 상황이에요. 이 사고에 대해서 보배 형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댓글 첫 번째. 개가 사망한 사고인가요?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죠. 오히려 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견주가 차량이 부서진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일전에 목줄을 안 한 애견, 견주에게 100% 잘못이 있던 걸로 봤거든요. 경찰에 사고 접수하시고요. 본인 보험사에 이야기해서 차 수리, 구상권 청구 소송 가세요. 애견이 죽은 건 안타깝지만 견주 잘못이에요. 저도 말티즈 엄마 딸 2마리 견주인데요. 진짜 생각 없는 사람 많은 것 같아요. 개 키우는 사람들은 가족이라면서 키우면서 왜 목줄 안 하고 방치해서 가족을 죽게 만들까요? 개 키우는 네가 100% 과실이에요. 가족처럼 아끼면요. 목줄 하고 다녀요. 엄한 운전자 잡지 말고. 우리 보통 왜 2살, 3살 돼서 애들 막 천지분간 못하고 뛰어다니는 애들 막 뛰어다니게 놔둬서 애가 차도에 뛰어들고 막 이러면 부모 과실 묻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뛰어다니는 애들은 잡아놔야 된다는 거 우리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 근데 사실 개들도 그런 뛰어다니는 애들하고 같다고 생각해요. 천지분간 못하잖아요. 도로교통법 모른단 말이에요. 신호도 못 본단 말이에요. 그 목줄을 매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제가 오늘 또 목줄 매고 왔어요. 오늘 이 컨텐츠를 하려고 목줄을 맸습니다. 네, 목줄을 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저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너무 궁금해졌을 무렵에 드디어 후기가 올라왔습니다. 후기 함께 보실게요. 지난 2019년 12월 11일 출근길에 목줄을 미착용하고 개 산책시키다가 제 차로 그 개가 달려들어서 차량이 파손됐던 사고 중간 후기입니다. 사건 2주 후에 차 수리 후에 전화하면 손상에 대해 일부 보상을 해주겠다던 개 주인과 수십 번 통화 시도를 했는데 일부러 거부하고요. 받아도 성식적인 통화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군청에 목줄 미착용 과태료 신고하고 싶다고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담당자가 처리해 본 적이 없어서 그냥 민원 안 하시면 안 되겠냐고. 여러분, 이제 목줄 미착용은 과태료가 붙는 상황인데 군청 담당자가 공무원이 에? 목줄 미착용이요? 과태료요? 제가 이거 처리해 본 적이 없는데 그냥 이거 민원 신고 안 하시면 안 될까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개 주인에게 확인해보고 불박이 있어도 목줄이 풀려서 그런 거다 하면 과태료 안 된다고 자꾸 일 안 하려고 하는 공무원과 보험사에 보상금 무조건 받아내고 싶다, 억울하다 문의했지만 보험사는 수동적이고요. 내 개 주인 보험인지 내 보험인지 모를 통상 판례 7대3을 운운하면서 구상권 청구 소송해도 상대방 측에서 개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면 해줘야 된다는 소리까지. 그날 저녁 금감원과 보험사 민원 동시 접수하고요. 불방 영상 비슷한 사례 법조항 첨부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통상 판례로 개주인 7, 차주인 3 얘기하던 보험 보상 처리 담당자에게 전화가 왔어요. 원래 가입자분에게 유리한 자료로 보완해서요. 100대 0으로 소송 자료 준비 중이었어요. 이거 개주인한테 보상 받아낼 수 있죠. 개주인한테요. 내용 증명 보내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내 보험사는 내 편인 줄 알지만 내 보험사는 내 편이 아니라 그냥 최대한 일을 편하게 처리하는 보험회사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약간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당사자가 이렇게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일 처리가 좀 빠르더라고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이제 민원을 취하하고 100대 0으로 제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 소송 진행 중입니다. 7대3으로 마무리하려던 이유는 억울하지만 작은 지역에서 원만하게 그냥 합의 보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지나갔으면 했어요. 그런데 개주인의 사과가 1도 없었고요. 개주인은 오히려 저를 기만했고요. 보상 의지도 없고요. 근데 해줄 것처럼 말만 했고요. 차 수리센터에 차량 입고까지 확인한 다음부터는 전화를 피하더라고요. 뭐 돈이 생기면 주겠다. 근데 돈이 언제 생길지 모르겠다. 뭐 급한 건 네 사정이다. 애초에 서로 부담 없이 얘기하자고 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건과는 관계없는 제 회사가 어딘지를 막 캐물었고요. 사고 난 개는요. 이 부분 좀 충격적이네요. 개가 차에 치였잖아요. 그 사고 난 개는 친구한테 먹으라고 해놓고 내 개값 보상해줘라, 이렇게까지 했다고 합니다. 법으로 민법 제759조 제1항은 동물의 점유자는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은 때는, 그러니까 목줄을 메고 입막에도 채우고 했는데 뭔가 손해를 가했으면은 불가항적인 손해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목줄 풀러나서 개가 달려가다가 차에 치여서 차가 손상됐으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개 주인에게 있다라고 법조항에 규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관리법도 함께 보면 동물관리법상 반려견을 동반한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고 3개월 이상의 맹견의 경우 목줄뿐만 아니라 입마개 등의 안전장치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해야 한다. 반려견의 목줄을 하지 않거나 소유자 등이 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해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무원도 과태료 부과를 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민원 들어왔는데 저 처리해 본 적이 없어요. 이거 민원 안 넣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공무원이 본인의 임무를 제대로 안 한 건 거죠. 이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된 사례가 많지 않다는 사실에 글쓴이가 굉장히 화를 냅니다. 착하게 살면 호구로 본다는 말 이럴 때 쓰이는 줄 이제 알았어요. 이 일로 인해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봤지만 모두 민사소송이 길고 힘들어서 포기한 것 같아 답답함을 많이 느껴서요. 저 같은 사례, 저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년 정도는 걸리겠지만 어차피 나간 돈 못해도 본전 되면 후련해지겠죠. 비슷한 사례나 경험이 있으시다면 같이 공유해 주시고요. 더 이상 목줄 안 하고 피해주고 다니는 개주인들이 없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여기까지 글이었고요. 이제 보배 형님들의 댓글도 함께 보겠습니다. 개가 차량과 사고가 나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목줄을 안 해서 운전자의 예측 범위 밖에서 발생한 사고인 경우에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어요. 오히려 목줄을 하지 않은 개 주인이 차량 파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꼭 소송에서 승소하시기 바랍니다. 저
담당 공무원도요, 소극 행정으로 신고하세요. 아우, 정말 일하기 귀찮아서 저러나 봐요. 그날 저녁 금감원 민원과 보험사 민원 동시에 접수, 다음날 오후 통상 판례 7대3 얘기하던 보험 보상 처리 담당자에게 전화옴. 그래서 100대 0으로 소송 자료 준비 중이었다는 이 부분이요. 열받아요. 하여간 보험사. 저도요. 보험사가 내 편이 아니라는 사실은 늘 열받습니다. 자, 다음 댓글도 볼게요. 구상권 들어가면 100% 승소할 거예요. 담당 공무원도 참 노답이네요. 공무원은 국민신문고 한방 가시죠. 군청 공무원은 소극행정으로 신고하시고요. 차량 수리비는 100% 받으세요. 개를 친구에게 먹으라고 했다고요? 말이 안 나오네요. 꼭 승소하세요. 저도 반려견과 살지만 저런 인간 벌 받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배드림에 올라온 이 사건 사고는 보험사에서 100대 0으로 처리를 하고 개주인에게 100% 책임을 묻고 일단은 자차 처리한 다음 구상권을 청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먼저 처리를 해, 내 돈으로. 하지만 이거는 내가 처리할 돈이 아니고 보험사에 니네가 줄 돈이 아니라 개주인이 잘못한 돈이야. 그러면 그 보험사에서 이 사람을 대신해서 개주인에게 야, 우리 보험사에서 대신 처리했으니까 니네가 대신 돈 내놔 라고 하는 게 구상권 청구거든요. 자,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고들, 사실 사고 수는 늘었지만 정확한 법조문을 알고 계시는, 정확한 처리 규정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찾아봤는데요.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에게는 가족이지만, 제 고양이 큐브도 저에겐 가족이지만 사실 우리나라 법적으로는 재물에 해당합니다. 물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 사고와 같은 상황에서도 갑자기 내가 던진 공에 차가 맞은 거예요. 내가 냉장고를 떨어뜨렸는데, 그럴 수도 있나? 냉장고를 떨어뜨렸는데 밑에 지나가던 사람이 맞은 거,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운전자 입장에서는 운행 중에 소유주가 명확한 물건이 차도로 진입해서 피해를 입힌 것, 그러니까 재물 손괴에 해당하는 거죠. 어떻게 귀여운 고양이가, 예쁜 강아지가 물건이에요 하시겠지만, 만약에 이게 반려동물이 아니라 마트에서 사용하는 카트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빠르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카트를 끌고 가다가 카트를 탁 놓쳤는데 그 카트가 찻길로 굴러갔어요. 그러는 바람에 자동차랑 쾅 부딪혔어. 아니면 이 카트를 피하기 위해 운전자가 핸들을 틀어서 사고가 났어. 이러면 당연히 이 카트를 몰던 사람이 물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바로 그 카트와 같은 위치가 우리나라에서는 반려동물의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2016년에 애견인 A가 차량 운전자와 자동차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었어요. 뭐냐면 그 애견인 A가 개를 데리고 가다가 차에 이렇게 목줄을 채우지 않고 개를 데리고 가다가 개가 차도로 뛰어들어서 차에 치인 거야. 그러니까 이 견주는 내 가족과 같은 개를 차로 치다니, 저 차 처벌해주세요. 저 운전자 처벌해주세요. 했지만 오히려 법원에서는 야, 네가 목줄을 안 채웠잖아. 그리고 너 때문에 차량이 피해를 입었어. 네가 졌어. 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실제로 이게 법원의 판결까지 갔던 사항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사고 난 지점이 만약에 도로가 아니라 횡단보도였다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하셔야 돼요. 이러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게 차도기 때문에 그 견주가 100% 과실을 물은 거예요. 자, 이렇게 딱 무조건 견주 잘못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고요. 사고 사례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그 과실 비율이 달라진다는 거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밖에 또 다른 반려동물에 대한 몇 가지 궁금증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만약 애견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조금 과실 비율이 달라질까? 아닙니다. 네, 자동차와 애견이 사고가 났을 때 애견 보험에 가입돼 있으니까 조금 과실 비율이 달라진다?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다만 보험사의 약관에 따라서 그 애견의 치료비나 위로금 등을, 반려동물의 치료비나 위로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게 전부입니다. 과실 비율은 상관이 없어요. 자, 다음은요.
반려동물과 함께 차에 탑승할 때 지켜야 할 것. 가끔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 보면 이렇게 차창 밖으로 고개 내밀고 있는 반려동물들 많이 보이거든요. 귀엽기는 귀여운데 사실 반려동물과 동승하는 게 일상인 해외에서는 반려동물 안전장비를 의무화한 법규를 강도 높게 시행 중입니다. 우리나라가 원래는 아이들이 카시트가 의무가 아니었지만 이제 의무로 점점 바뀌었잖아요. 이것처럼 아마 반려동물 카시트도 의무화될 확률이 높습니다. 프랑스의 같은 경우에는 애견에게 안전띠를 하거나 이동장 등을 해서 반려동물에 대한 적절한 안전 조치를 하는 게 의무화가 돼 있어요. 만약에 그걸 안 한다. 그러면 운전자에게 벌금이 부과가 되는데 최소 22유로 약 28,000원에서 최대 75유로 약 97,000원까지의 벌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동장을 하거나 개에게 이게 애견용 안전벨트를 안 하면 벌금이 나와요. 우리나라에서는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면 안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운전하다가 왜 운전석에서 이렇게 개를 안고 운전하시는 분들 보이거든요. 이거 적발되면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범칙금이 나옵니다. 이거 범칙금 나오는 행위예요. 개를 안고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목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강아지는 순한데 우리 강아지는 옆에만 붙어 다니는데 물론 견주의 입장에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세상에 위협을 느끼면 안 무는 개는 없습니다. 저도 위험하다 싶으면 물어요. 이하나도 뭅니다. 개도 위험하다 싶으면 뭅니다. 그런데 개에게 있어서 타인은 위협을 주는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개가 아무리 순해도 어느 순간 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패티켓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도로에서 반려견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목줄을 하지 않았다면 사고 운전자에게 책임이 없다라는 판례도 있어요. 사랑하는 내 반려동물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목줄을 안 한 내 반려동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꼭 목줄을 채우도록 합시다. 그런 의미에서 위협이 느껴지면 앙 하고 물어버리는 이하나도 목줄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보배드림 읽어드리는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